이제 에너지 수송 요거 해볼게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건데,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송전을 해야 돼. 발전소는 대부분 뭐 화력발전소나 이런데 조금 빼고는 그 도시 근처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울산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서울까지 막 이렇게 날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송전이라고 하는데, 송전. 이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거 계산하기 위해서 식들이 필요한데, 일단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 1초 동안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해요. 뭐 우리가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와트. 몇 와트, 뭐 몇 와트짜리 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전력을 우리는 기호를 P로 써요. P. 전력을 뭐 파워의 약자긴 P로 씁니다. 그러니까 전력은 정의가 뭐냐면, 일단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그러니까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이렇게 하면은 1초의 전기 에너지를 얼마 쓰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전압에 비례를 해요. 전압에. 그리고 전류에도 비례하고 시간에도 비례합니다.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전기 에너지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시간분의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요게 전기 에너지니까. 근데 시간을 시간으로 다시 이렇게 나누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남아요. 전압 곱하기 전류. 일단 요 식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P는 VI. P는 전압이 V고 전류가 I죠. 전류가 I. 약자로. 요걸 알아야 됩니다. 전력은 P는 VI.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과 같다. 자, 그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메 법칙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오메 법칙은 전압하고 전류랑 전기 저항하고의 관계식인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전류로 나오는 거죠. 전류가 시간당 도선의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을 의미하는 건데, 전류는 밀어주는 힘이 전압이죠. 전압에는 비례하고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잖아. 그러니까 방해하는 정도가 크면은 전류가 조금 흐르니까 당연히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I는 R분의 V가 옴의 법칙 식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애. I는 R분의 V. 근데 그거를 양변에 R을 곱하면은 V는 IR이 나오죠. 근데 이게 외우기 쉽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는 겁니다. V는 IR. 근데 요것도 I는 R분의 V도 같은 식이야. 근데 V는 IR에서 양변을 I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R은 I분의 V. 세 개가 나오죠. 세 개가 사실 같은 식이에요. V는 IR. 이 세 개 중에는 그냥 V는 IR로 외우는 게 낫지. 발음상 이게 쉽습니다. 아까 전기 에너지 얘기했는데, 전기 에너지는 VIT,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여기 써있네.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가 VIT이기 때문에 P는 VI.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 변형된 식을 또 하나 아셔야 되는데, 잘 봐. V는 IR이기 때문에 요 V 대신에 IR을 넣는 거예요. V는 IR이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I제곱 R이 나옵니다. I제곱 R.
근데 우리는 요거를 주로 쓸 거야. 전력은 i제곱 r이라고 써도 됩니다. 전력은 i제곱 r이다. 그래서 요거를 주로 쓸 겁니다. 전력은 i제곱 r.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한데 자꾸 써야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전력을 수송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송전선에서 그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손실 전력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송전이라고 하는 건 발전소에서 그 전력을 그 도시에 있는 데까지 나르는 걸 송전이라고 하고, 변전은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변전이라고 해요. 그건 변전소에서 합니다. 근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쭉 보내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서 보통 만들 때 전압이 10kV나 아니면 20kV 정도로 만들어요. 요것도 낮은 거는 아니네. 뭐 10,000V니까 10,000V, 20,000V. 우리가 쓰는 건 220V인데. 근데 걔를 10V나 20kV, 10kV에서 20kV 정도인 애를 변전소에서 고압으로 높여요. 이거죠? 10배 이상 높이네요. 10배 이상. 왜 이렇게 위험한데 전압을 높이냐가 문제인데, 일단 높여. 그 다음에 쭉 보내요. 보내서, 자, 1차 변전소에서 약간 낮추네. 그쵸? 네. 요렇게 온애를 이렇게 낮춥니다. 이렇게 온애를 이렇게 낮추고. 그 다음에 2차 변전소에서는 더 낮추네요. 더. 전철이나 대형 빌딩 등으로 보낸다. 네. 더 낮춘다. 근데 우리가 쓸 때는 220V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주상 변압기라고 해서 변전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봇대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전봇대 이렇게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근데 신도시는 원래 전봇대가 없어요. 신도시는 그 전선을 다 지하에 매설했기 때문에 도로 있는 데다가. 그래서 신도시는 그냥 길 가다 보면은 옆에 뭐 그 누구지? 빼꼼 같은 거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거 네모나 박스 같은 게 하나씩 가끔 있어. 그런 게 이제 변전 그 주상 변압기 역할을 하는 거고. 하여튼 220V로 낮춰가지고 이제 가정이나 학교, 이제 상가 이런 데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전압을 높이냐 이런 거거든요. 전압을 높여가지고 송전했느냐 입니다. 이거를 이제 배울 거 넘겨볼게요. 자, 송전 과정에서 전력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력 손실이 우리가 쓰지 않았는데 그냥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타고 오다가 전선 타고 오는데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뭐 한 5% 손실 나면은 뭐 얼마일까요? 뭐 몇 천억? 몇 천억, 몇 조? 뭐 이렇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게 열 에너지로. 그래서 이거를 손실 전력을 최소화해야 된다. 손실되는 전력을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방법이 뭐냐면, 손실되는 전력도 전력이잖아요. 손실되는 전력도 전력이잖아. 전력은 아까 전에 우리가 주로 써먹을 식이 뭐냐면, 전력은 i제곱 r이거든요. i제곱 r. 여기다 손실 전력이니까 손실이라고 쓸게요. 손실되는 전력이 i제곱 r인데, 이거를 낮추려면 뭘 해야 되냐면 r을 낮춰야 돼. r을 낮추거나 i를 낮추거나. 그럼 손실되는 전력이 적어지겠죠. 근데 일단 전기 저항은 뭐냐면,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자, 저항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비저항에 비례하고요. 비저항은 물질마다 다른 거야. 물질마다 어떤 애는 전기가 많이 통하게 해주고 어떤 애는 전기가 덜 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항은 뭐 크고 작고가 있어요. 근데 비저항이 작을수록 저항이 작은 거야. 그치? 뭐 당연히 그렇겠죠. 비저항에는 비례하는데 단면적에는 반비례해요. 단면적. 그 다음에 길이에는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전선은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 그래서 길이를 짧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짧게 하려면, 길이를 짧게 하려면은 도시 근처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바로 옆에다 만들 수가 없잖아. 단면적을 넓히면 좋아. 넓히면 단면적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하는데 너무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이게 전선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 한계가 있는 거야. 단면적을 넓히면 좋긴 한데 단면적을 한도 끝 없이 넓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저항이 작으면 좋은데, 비저항이 작은 게 뭐냐면 뭐 굴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알루미늄이나 이 애들보다 비저항이 작은 애가 은이에요. 은. 그렇다고 은을 쓸 거야? 은은 못 쓰잖아. 그쵸? 굴이 아니면 알루미늄 써야겠죠? 물론 초전도체가 있는데 초전도체는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을 낮추려는 노력은 이제 많이 했어. 사실 송전탑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최대한 한 거야. 자, 그래서 저항을 낮추려는 노력도 하긴 하지만 또 이제 방법이 뭐냐면 전류를 낮추는 거야. 전류를 작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류를 어떻게 작게 하냐면, 일단 이거부터 하고 할까요? 송전선의 저항을 감소시키면 되는데, 전기 저항이 작은 물질로 송전선을 만들면 되는데, 은이 제일 전기 저항이 작아요. 근데 은이 너무 가격이 비싸다 이거지. 그래서 주로 좀 더 가벼운 알루미늄을 씁니다. 송전선으로. 길이를 짧게 하면 좋은데 발전소랑 소비지랑 너무 가까울 수가 없기 때문에 먼 경우가 많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는 저기 뭐 남해안에 있다. 송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면 좋은데 너무 굵게 하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을 감소시키는 거는 하는 데까지 했고, 물론 이제 그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이 뭐냐면 전류를 감소시키면 된다. 잘 읽어보세요, 책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일정하겠지. 잘 봐요. 여기 봐봐. P는 VI인데 얘가 일정한 값을 생산해 냈을 거 아니에요. 생산한 양. 전력이 일정해. 근데 이거를 낮추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높이면 되지. 우리가 V는 IR이라고 해서 옴의 법칙만 생각하면은 V가 크면 I도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전력에서의 측면에서 전력이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두개 곱한 게 일정한 값이 되기 때문에 얘랑 반비례 관계거든요. 일정하면.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력이 일정하므로 송전선의 전압을 n배를 하면은 전류는 n분의 1배로 감소하는데, 근데 손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i제곱 R이거든요. 손실 전력 같은 경우에 i제곱 R이잖아.
i에다가 n분의 1을 집어넣으면 n분의 1의 제곱만큼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류를 2배를 증가시켜, 전압을 2배를 증가시켜, 그럼 전류는 2분의 1이 돼요. 그 손실 전력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일단 그거 아셔야 되고요. 네. 자, 변압기. 전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압을 이제 변압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V는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하는 기전력에 관한 공식인데, 패러데이 공식이죠. 패러데이 법칙. 자, 어렵습니다 이게. 요렇게 표시한 게 뭐냐면 변압기예요. 변압기래. 교류예요. 교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흘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흘렸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흘리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N극 S극이 되네. 이렇게 흐르면은 N극 S극이 됩니다. 근데 조금 있다 요로 이렇게 반대 방향. 여기가 위에가 NS가 돼 이렇게. 이게 여기를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석. 그러면은 여기에 철심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옆에랑. 그러면 요렇게 자기력선이 여기를 통과를 해. 그래서 얘가 NS 바뀌는 게 뭐냐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1초에 10번 변하면 여기서도 1초에 10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변화되는 요 값이 옆이나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될 거냐면 가문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문수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이다. 여기 12번이다. 그러면은 기전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쉬운데,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이 뭐 2V다. 그러면 여기는 전압이 4V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문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기전력도 증가를 합니다. 이거 뭐 대충 이해 가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그런 게 어려운 거지. 이게 가문수랑 전압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문수야, 이게 가문수랑 전압이랑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높이고 싶으면 이걸 열심히 감아. 그럼 전압이 높아져요.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1차고 나가는 부분이 2차.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요 가문수랑 전압비는 비례관계다.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관계다. 근데 여기까지는 전압이랑은 비례인데 전류를 보니까 반비례야. 전류는 반비례잖아, 그쵸?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자, 원래는 이걸 막 쓰다 보면 사실 열 에너지가 막 발생합니다. 근데 열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발생한 전력이 있을까? 전기 에너지 전력. 여기서 손실이 없으면 여기 전력이 똑같아, 이 둘이. 손실 전력이 똑같은데,
근데 그 전력이라는 게 P는 VI잖아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전압이 커지면은 이제 요 값은 일정한데 요 전압이 커지면은 I는 감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전압하고 전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왜냐하면 전력이 일정한 전력이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면 전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류량하고는 전압이랑은 반비례 관계다. 자, 그래서 1차 코일을 2차 코일보다 많이 감으면 전압이 세지는 거예요. 만약 10배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10배 더 많이 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변압기를 통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수송. 송전선은 이렇게 높게 설치를 하긴 합니다. 왜냐면 되게 전압이 크기 때문에 이제 뭐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탑은 이렇게 공중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여기는 뭐 사람 모양으로 송전탑을 설치하기로 했네. 재밌네요. 그리고 송전선은 이제 이게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알루미늄은 가벼워서. 그 다음에 이제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말고 이렇게 많아요. 요런 게 여기도 이제 여기 있네, 그쵸? 변압기, 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도로에다 까는 겁니다. 도로 밑에다가. 그런 거를 전선 지중화라고 해.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뭐 미관 해치지 않고 감전사고 줄일 수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어디가 고장났는지 발견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형에 따라 전선 지중화 후의 효율이 더 낮아지기도 한다. 그런 것도 있네. 아무튼 다행히 여기 신도시는 미리미리 다 밑으로 깔아놨고요. 초전도체를 사용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액체 질소를 넣는 공간이 필요해. 온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전기가 물론 저항 없이 잘 통하긴 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겠죠.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은 이게 우리나라가 아무튼 잘 되어 있는 나라죠.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건데, 전기 에너지라는 게 원래 생산해내면 바로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저장을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건전지가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저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만든 거 바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어. 근데 여기 공장이 오늘 뭐 화재가 났어. 여기에 들어갈 거를 딴 데로 이렇게 막 돌린다던가. 그거를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부족하다. 어디 전기 에너지가 부족하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전기를 가져다가 이따가 보내주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됐죠? 넘겨서 192쪽. 자, 가문수 비율이 전압의 비율이야. 1차 코일과 2차 코일, 1차 코일이 들어오는 거, 2차 코일 나가는 건데 1대3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코일에 전압이 V로 했네요. V. 전압이 V. 그럼 여기는 몇 V? 3V 돼, 3V. 3V. 근데 전력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 무시하고요. 그러면 P는 VI니까 전류 B는 3대1이지, 3대1. 3대1. 전원에서 공급하는 전력과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1대1이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하기로 했어요. 조금 있지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얘 2000에 1000에네. 그럼 2대1이네 가문수가. 그러면은 전원에서 공급한 전력은 몇 와트냐? 헤어드라이어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400와트네요.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얘도 400와트. 그래서 이거 400와트, 1번에 400와트 쓰면 되고. 헤어드라이어에 공급된 전력의 전압은 몇 볼트냐? 자, 봐봐. 여기 220볼트인데 1차 2대1이죠? 가문수가. 220이면 여기에는 110볼트가 되는 겁니다. 110볼트. 이해가요? 가문수에 비례하니까.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비를 구하시오. 전류비는 전압의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1대2겠죠. 1대2. 자, 몇 시죠? 36분. 문제를 10번까지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거 다 맞추고 틀린 것만 합시다. 1번에 니은 디귿, 2번에 1번은 기역은 송전, 기역 송전이구나. 2번에 니은은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 그걸 변전이라고 합니다.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 3번에 1번 가는 변전소, 나는 주상 변압기. 그 다음에 2번에 가장 큰 거, 전압이 가장 큰 거는 A고요. 가장 작은 것은 C.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력 전압은 220V입니다. 220V. 4번에 1번 기역을 줄이는 방법 한 가지. 뭐 길이를 짧게 한다. 아니면 단면적을 넓게 한다. 아니면 비저항이 작은 금속을 사용한다.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니은을 전압을 n배를 하면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n제곱분의 1. 손실 전력 n제곱분의 1배. 그 다음에 5번에 1번 2분의 1배고요. 기억. 2번 2배고요. 2배. 3번 4배고요. 6번에 1번에는 전자기 유도, 2번에는 1대2, 3번에는 3대1, 7번에 100대1, 8번에 자, 감전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이 좋아진다. 9번에 손실 전력이 작다. 장점 2가지. 많은 전력을 송전할 수 있다. 10번에 이런 건 안 했네요. 10번에 1번. 아무튼 10번에 1번은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근데 뭐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래. 뭐 그런 거 연구 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요런 시스템을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이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나누어주는 거를 스마트 그리드. 틀린 거 있을까요? 뭐? 잘 모르는 거? 4번에 2번이요. 4번에 2번이요? 4번에 2번이 중요한데 전압을 n배를 높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생산해낸 전력은 일정하다라는 거죠. 전력. 그러니까 뭐 열심히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에서 얼마만큼 에너지 만들어낸 겁니다. 그 값은 일정한 거야. 그 값은 1초당 뭐 만드는 에너지 뭐 이런 거는 이게 일정한 거예요. 근데 P는 VI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은 일정한데 V를 n배를 하는 거죠. n배. V를 n배를 하면은 I는 n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손실 전력을 구할 때 i제곱 r로 구할 거야. i제곱 r로. 그러니까 i제곱에 비례하는 값인데 i가 n분의 1배가 됐으니까 손실 전력이 n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n 제곱분의 1배가 된다는 거지. 됐을까요? 만약에 같은 전압을 2배를 하면은 전류가 2분의 1배가 되거든요. 전류가. 손실 전력이 i제곱에 비례하는데 i가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손실 전력 4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죠. 또 뭐 있을까요? 5번이요? 5번에 자 송전 전압 요거 두 개죠. 요 두 개 곱한 값이 어때야 되냐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왜냐면 생산해낸 에너지는 같은 거니까 요 두 개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2분의 V가 되는 게 맞지. 맞아요? 그래서 2분의 V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억은 V 이거 V의 몇 배냐? 2분의 1배다. 기억 요 자리에는 2분의 V 들어가는 게 맞긴 해. 그 다음에 송전선 A에서 손실 전력은 송전선 B의 몇 배냐? 그러니까 손실 전력에 관한 식을 쓰시면 되는데 손실 전력은 A 같은 경우에는 i제곱 r i제곱이 2i네 2i의 제곱 r 이게 A의 손실 전력이고 B의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 2r이야 r이 2r. 그러면 이거는 4고 이거는 2니까 2배가 되는 게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3번도요? 송전 전압은 그대로 두고 B에 송전하는 전력을 2배로 한대. 전력을. 그럼 얘가 이제 P는 VI인데 얘가 2배가 됐으니까 I가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전압은 그대로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 전력은 전류가 2배가 되면은 손실 전력 어떻게 됩니까?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i 대신에 이제 2배의 i가 들어가는 거니까 손실 전력 4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뒤쪽에 칸 좀 채우고요. 자, 218쪽. 다음 주면 내용은 뭐 다 끝날 것 같긴 하고. 근데 저번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여기 진도를 나갔었어요. 아, 뒤에. 뒤에는 했어요? 네. 그럼 O2 가져오세요, 다음 주부터. 자, 뭐, 단위 시간 동안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전력을 의미해, 전력. 단위로 와트를 쓰는데 1와트라고 쓰면 1초에 1줄 쓴다 이런 소리입니다. 1초에. 전력은 P는 VI고요. 송전 과정은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서 송전한 다음에 1차, 2차 주상 변압기 거치면서 전압을 낮추는 거예요. 이쪽은. 요건 이제 송전할 때 높인 거고. 손실 전력은 I제곱 R로 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서 송전 전압을 N배를 하면 송전 전체 흐르는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는데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 11번은 이제 변압기고 변압기. 변압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데 가문수가 많으면은 전압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선 지중화, 초전도 케이블, 초고압 직류 송전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한다. 221쪽에 8번부터 13번 이거 풀어져 있다고요 여기? 8번 8번부터는 그냥 14번부터 풀어져 있어요. 딱이네 딱. 그럼 8번부터 13번까지만 할게요. 해보세요. 네. 자, 이것도 답 맞추고 틀린 거만 할게요. 8번에 4번, 9번에 4번, 10번에 5번, 11번에 2번, 12번에 3번, 13번에 3번. 틀린 거 좀 알려주세요. 9번에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이 P0인데 송전하는 전력이 같을 때 변전소에서 송전 전압을 2배로 한다면 그러면 이제 2배로 해. 그러면은 손실 전력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송전 전압을 2배로 한 거니까 전류는 2분의 1이 되고 손실 전력은 I제곱 R인데 4분의 1배가 되겠죠? 근데 여기 손실 전력이 0.2 P0만큼 손실된다고 써 있으니까 이거 4분의 1이니까 0.05 P0로 줄어드는 거죠. 손실되는 게. 그러면 공급받는 거는 0.95 P0만큼을 공급받을 수 있지. 이해하세요? 네, 4번이죠, 4번.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11번. 자,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선을 굵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예, I제곱 R을 낮추면 되는데 굵어지면 송전선 제작 비용이 증가하게 될 한계가 있다. 이 사람 말도 맞죠. 너무 굵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송전 전압을 N배로 해서 손실 전력은 N분의 1로 줄이자. 이 사람 틀렸어요. 왜냐면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2번 이해가요? 네. 13번에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대4. 그럼 전압은 일단 전압은 1대4 전압은 1대4인데 전력이 똑같기 때문에 전류는 4대1이어야 돼. 4대1인데 그러면 이제 요거 뭘 하라고 되는 거지?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차 코일에는 그러면은 여기 R이 여기 써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V는 IR에서 R은 I분의 V죠. 자, 아니 I는 R분의 V가 필요하구나. I는 R분의 V죠. 잘 봐요. 그러니까 요쪽에서 전압이 여기 V니까 여기는 전압이 4V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서의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4V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2차 코일에서의 전류. 이해갑니까? 근데 그거의 4배. 왜냐면 전류는 4대1이니까 전압은 1대4고. 이거의 4배. 그러니까 R분의 16V가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 알겠어요. 요쪽에는 R이 없습니다. 요쪽에 R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구해가지고 그거의 4배다. 그렇게 답을 쓰셔야 되죠. 그리고 프린트 2세트 풀어오시고 다음 쪽으로 또 5트 가져와 주시고요.